야, 진짜 술 마지 마. 아, 미치겠다. 야, 오빠, 죽을래? 야, 야. 아, 진짜 하지 마. 그만해. 사랑해요. 뭐라고? 나도 사랑해. 아이고. 아, 진짜. 아니죠.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K-POP 세대가 한일 상호 이해의 가교가 되는 이란 제목의 일본 기사와 그 댓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영미 메이지대학 상학부 교수가 K-POP을 비롯한 한류가 제4차 붐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K-POP에 열중한 젊은 세대의 모습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유행은 일본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교류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류 전에 한국에서 인류가 일어나고 있었다. 일본에서 한류라는 말이 쓰이게 된 것은 2003년 겨울연가가 큰 인기를 얻었을 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한류라는 말은 일본어도 한국어도 아니고 실은 중국어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한류는 한국이라는 의미이고 한국붐을 가리키는 한류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퍼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갑자기 한국 드라마가 데이트한 듯 하지만 한국 측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1998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일본 문화 개방 정책이었습니다. 이전 한국에서는 역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문화는 금기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 서민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대중문화에 대한 동경이 숨어 일본 잡지 등을 사서 읽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도 소녀 시절에 한국에서 일본의 패션 잡지나 연예 잡지를 보고 일본에 대한 동경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언더그라운드적인 취향이었던 일본의 대중문화가 개방된 이후에도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한국 사회에 침투해 갔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1999년에 공개된 영화 러브레터는 데이트, 국민영화처럼 되었습니다. 국중의 대사가 유행어가 되었고 지금도 한국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등에서 개그맨들이 흉내낼 정도입니다. 또한 영화의 무대가 된 오타루에 한국 관광객이 밀린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문학작품도 붐이 일어 특히 무라카미 하루키, 요시모토 바나나, 히가시노 게이코는 3대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작품은 지금도 항상 베스트셀러 상위에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일본의 아이돌 가수와 만화가 널리 인정받아 사실 한국에서는 인류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의미에서 좋은 판단에 의해 그때까지 숨어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일본의 대중문화를 당당히 볼 수 있게 한국 사회에 인류붐이 일어났습니다. 이 인류붐이 기초가 되어 이번에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발전하고 일본에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한국을 받아들이는 이 기초를 키웠던 것은 2020년 한일 축구 월드컵 때문이 아닐까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대표도 응원해 주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친근감과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1988년 서울 올림픽 무렵 나는 일본의 친한 친구에게 당신의 집에 TV가 있냐라는 질문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인인 저와 친구가 될 정도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차별의식 같은 건 없다지만 저개발 국가라는 무의식의 편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많은 일본인이 한국에 갖고 있던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1998년의 일본 문화 개방책과 2002년 한일 월드컵에 따라 크게 변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3년 겨울연가에 의해 시작되었던 것이 제1차 한류 붐입니다. 2005년에는 대장금도 히트하는 등 이때는 드라마를 중심으로 중년 여성과 남성을 한류 붐에 몰아넣었습니다. 한편 보아와 동방신기가 인기를 얻는 등 젊은 세대에도 음악이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2011년 홍백 가압 전에 동방신기, 소녀시대 카라가 나타난 시기가 제2차 붐입니다.
이때부터 K-팝이 일본의 젊은 세대에 널리 받아들여져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대 후반에 되면 신 오쿠보 코리아타운이 언론 등에도 자주 소개되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과 한국 화장품도 인기가 된 제3차 한류 붐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4차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K-팝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K-팝은 듣는 것만 아니라 춤을 포함한 문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메이지대학에도 K-팝 커버 댄스 동아리가 있지만 30명 정도의 인원 모집에 150명의 희망자가 올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도내 각 대학의 이러한 서클에 의해 경연대회도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만 대단한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경연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할 정도로 붐비는 정도입니다. 이런 이들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를 단지 소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2 외국어에서 제가 담당하는 한국어 수업에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그들은 K-팝을 계기로 한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배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세미나에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 프리젠테이션 과제를 내면 조선시대 이전에 고려와 고구려, 신라의 것을 알아오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인이 일본의 고분 시대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과 같아서 정말 놀랍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일본도 한국도 서양도 같은 감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히트한 음악은 일본에서도 히트하고 일본에서 히트한 것은 서양에서도 히트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젊은 세대의 진정한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좋아하는 것을 계기로 서로의 나라의 역사와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배우기 위한 진정한 상호이해가 진행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만화에 매료되어 일본에 와서 기모노와 칼에 관심을 넓히는 서양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K-팝을 좋아하고 한국에 방문해 한복을 입고 즐기거나 전통적인 한국 요리를 맛보는 일본인도 많습니다. 요점은 현대 대중문화든 엔터테인먼트든 좋다고 생각한 것에 국경을 넘어 반대로 거기에서 그 나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부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국가나 연장자가 그들에게 사이좋게 하라든가 사이좋게 지내지 말아라 하는 것은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교류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상호 교류는 태어난 것입니다.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그때 국가의 사정과 판단으로 변할 수 있지만 자연적으로 태어난 상호 교류와 상호 이해는 반드시 정착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의 제4차 한류붐 속에서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달되어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것은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한국의 재벌딸과 그것을 돕는 북한 장교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 자신도 이 드라마에서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북한을 만화 등의 동물 얼굴로 그려지거나 기아와 식량 부족의 보도가 많기 때문에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인가라는 이미지였습니다. 다만 1980년대 일본이 한국의 집에는 텔레비전도 없는 나라일까라고 생각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 이미지를 겨울연가와 K-팝이 바꾸어 갔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불시착이 우리와 일본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의 젊은 세대는 태어날 때 이미 한류 열풍이 있고 인류 붐이 있었던 세대입니다. 그들에게는 나쁜 선입견과 무의식의 편견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을 심으려고 하는 것은 국가와 기성세대입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를 방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선입견 없이 서로의 문화에 접하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한일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다양한 역사를 거쳐 EU를 만들어 친근감을 가지고 서로 사이좋게 된 것처럼 같은 일이 일본과 한국에 없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그것은 적어도 젊은 세대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게시글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나도 젊은 시절은 뉴스 등에 관심이 없었지만 이 한국에 관해서는 다양한 뉴스를 보았으면 좋겠다. 지금 일본에 진출해오고 있는 K-팝 세력은 일본을 세계 지도에서 말소하는 등 제멋대로이다.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웃어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한국의 달콤한 태도를 언급하는 것이 좋겠어요. 최소한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킬 정도는 하지 않으면 한국은 모든 면에서 별로다. EU 각국에 공통되는 가치가 있다. 그러나 한일은 없다. 그것은 유행음악과 얼짱만으로 상호 이해가 깊어질 리 없다. 많은 일본인이 생각이 깊어지면 한국에서 멀어져 간다.
상호 이해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늦었겠지. 게다가 그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수파도 없고 가교가 될 정도의 영향력도 없는 것이 아닐까요? 나도 한류붐 시절이 기꺼이 있었습니다. 이제 양국의 멍해를 벗어나 서로 교류가 진행된다. 양국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한국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가 일본에서 활약한 것뿐, 돌아가서는 과거의 흠을 트집을 잡거나 그것을 돈줄로만 하는 단체가 늘어날 뿐, K-POP 세대에도 일본 측은 확실히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한국 측은 어릴 때부터 교육된 전쟁의 일본 이미지가 정착하고 반일 뿐 친일파로 단정하고 배제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양국 관계가 발전할 리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일본 시장을 돈벌이만을 위해 오지 말아주세요. 매우 성가십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무리에 대한 한국 측의 명확한 사과가 없는 한 한일 관계의 개선 등은 없습니다. 다리를 가설한 곳이군요. 일본 문화는 존중해서 일본을 적대시한다. 이것이 한국의 일반적인 생각. 만약 일본이 K-POP을 사랑한다 해도 한국의 반일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다리를 건 후가 중요하다. 이것이 일본 문화 개방 및 한류 붐으로 나타났다는 것으로 정치적 해결을 못한다면 문화 교류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K-POP 매니아 친한 정치인이 한국 측의 요구를 일본 정부가 무조건 받아들이는 시대는 오지 않는다. 한국의 문화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 문화를 좋아하거나 빠지는 개인의 감성도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지금의 흐름이랄까? 관계에서 한국 사랑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운 느낌도 없이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아하게 되는 것을 말리지 않지만 비밀로 하고 몰래 즐겨야 한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한국인 교수가 느끼는 한류와 자신이 바라는 한일 젊은 사람들에 대한 교류를 희망하고 있지만 댓글 반응을 보면 아직 한참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수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은 없지만 일본의 인식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끝없는 평행선을 걸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역사 교육을 왜곡하고 사과를 해야 할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적반하장이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강도가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신이 아버지라고 말하며 집에 있는 음식과 재산을 다 훔쳐갑니다. 시간이 지나고 경찰에 강도가 잡혀와 제가 돈을 다시 돌려줄 것이니 합의하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사과를 하고 누가 누구의 사과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를 결정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 집안에는 이상한 친척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사과를 받아야 하는데 친척이 중간에 돈을 받고 사과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결국 우리 역사 속에 잘못된 한 인물 때문에 그리고 그의 딸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사이는 아직도 평행선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가 헌법 제1조입니다.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자신의 결단으로 결정하는 것은 독재입니다. 우리나라는 독재 때문에 민주주의가 퇴보했고 독재자의 딸 때문에 국격에 엄청난 부끄러움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